네, 정부가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겠다며 이른바 청년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도 청년몰이 들어섰지만 1년 만에 가게 1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 취지가 무색해진 청년몰 현장을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상가 2층. 문을 닫은 음식점에 각종 조리도구가 널브러져 있고 거미줄까지 쳐진 가게도 있습니다. 이 매장 앞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매장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아직 TV나 카드 단말기 같은 일부 장비는 남아있지만 테이블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고 최근 영업을 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국제시장에 문을 연 청년몰입니다. 창업 1년 동안 지원된 정부의 임대료가 끊기자마자 가게 12곳 모두 폐업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끝났고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그 임대료 내면서 장사를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임대료를 조금 더 주고 유동 인구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대부분에서. 새로 입점하는 청년들도 없어 청년몰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시장 상인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하여 해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 청년몰 조성에 국비 등 15억 원이 들었는데 정부가 시설을 5년간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철거하려면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서 1억 원 이상의 환수금을 내야 합니다. 시장 상인들로서도 부담입니다. 점포주들도 지금 우리 번영에 와서 빨리 해결을 해서 권리 행세를 하게끔 해도록 하고 부탁을 계속하고 항의를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철거를 하면 환수금을 내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어요. 젊은 창업가들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던 청년몰이 상인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는 전통시장 청년몰에서도 폐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폐업을 경험한 청년 상인들은 청년몰 사업 처음부터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청년몰을 취재한 김용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낙후된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을 불러와 시장을 활성화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35곳에 590여 곳의 청년몰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인 220여 곳이 이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거군요. 예. 자, 그런데 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 또 처음에는 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폐업을 경험했던 청년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청년 상인들은 우선 임대료 문제를 폐업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몰 상인들에게 1년간의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 지원이 끝나고 나면 상인들이 무더기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입지 탓인데요. 전국 청년몰 대부분은 전통시장 빈 곳을 활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보통 건물 2층이나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긴 뒤 어차피 줘야 할 임대료라면 입지 조건이 더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청년들이 결국 떠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일부 가게가 먼저 문을 닫으면 전기료 등 공용관리비를 남은 가게가 떠안는 점도 부담이 됩니다. 한 전통시장에서는 같은 건물인데도 청년몰만 임대료를 2배 이상 많이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곳 두 곳 떠나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건데 이 정부 사업이라는 게 초기에는 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슈몰이가 되지만 청년몰 사업도 이게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네, 무엇보다 수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씩 개선하고 있지만 앞서 청년몰 상인들을 뽑을 때 개개인의 사업 계획이나 자금 납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홀하게 봤다고 합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청년몰에 카페를 개업했던 한 청년 상인은 돈이 없다며 커피 제조기나 제빙기도 사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캡슐 기계만 사고 얼음도 그때그때 따로 사서 매장을 운영했었는데요. 청년 상인들은 처음부터 진짜 장사를 할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경험 삼아 스펙만 쌓아 여는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책이 청년몰 조성에만 매몰돼 사후 관리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대다수 청년몰이 너무 젊은 층만 공략해 고객 타겟팅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태생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상태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 방향을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업 주체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우선 상인들을 뽑을 때 오디션 형식을 차용하는 등 지난해부터는 이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업가 정신이나 전문성 등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또 청년몰 신규 조성은 줄이고 청년 상인들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배달 등 온라인 판매 교육과 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다시 한번 청년 사업들이 활성화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